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C 언어 공부해 볼 거고, 네, C 언어에서 오늘은 함수 부분을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입출력에 대해서 배웠죠. printf랑 그죠? printf 출력이랑 이제 scanf 또는 이제 scanf 언더바 s죠. 네, 이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얘는 출력이죠, 출력. 아, 얘가 이제 입력 받는 거고, 출력은 방금 했던 printf고. 네, 그래서 여튼간에 배워볼 건데 일단 함수가 뭔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착각을 하시는데 이 함수는 저희가 뭐 수학에서 배우는 1차 함수, 2차 함수가 아니라 어떠한 기능을 뜻합니다. 함수라고 하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공역과 치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이런 함수가 아니라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네,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 하자면은 이게 이제 그 수학에서의 그 함수죠. 무언가 들어가면 무언가 나온다. 그게 fx고, 네, 그게 이제 y 값이 fx는 y 이렇게 주고 쓰는 건데, 네, 이 함수 그게 아니라 이 C 언어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어떤 기능을 뜻합니다. 특정 기능을 함수라고 칭해요. 그래서 함수가 뭐냐면 이 함자가 상자 함자입니다. 상자 함자. 그리고 수는 원래 이제 그 수의 체계라 그래서 그 수인데, 여튼 이 상자 함자에 되게 주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림판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법의 상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자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사과를 하나 담아볼게요. 사과. 이게 사과라고 칩시다. 여러 가지 사과를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어, 이 함수 있죠. 이 함수. 이 함수 이 상자를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상자를 펑션의 약자인 f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f1. F1이라고 할 때 이 상자를 어 우리는 이 F1은 뭐라고 이제 알고 있죠? 어 상자, 빨간색 사과가 담긴 상자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빨간색 사과가 상자 안에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빨간색 사과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상자를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빨간색 상자. 열어보면 그 빨간색 상자 안에 빨간색 사과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이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어,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함수는 이제 펑션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함수는 어,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 단 수학에서 나오는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함수는 하나의 어떠한 그 상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상자. 그래서 함수는 기능을 상자 안에 담는다. 네, 상자 안에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t main도 여러분들 하나의 상자, 즉 함수입니다. 얘도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뭐라고 하냐면 메인 함수라고 합니다. 메인 함수. 메인 함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메인이라는 하나의 상자고, 이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되는 이제 리버싱 용어로는 뭐라 그러죠? 엔트리 포인트, EP라고도 합니다. 엔트리 포인트.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 이거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돼요. 이건 리버싱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여튼 이게 이제 엔트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좀만 더 알아보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인트가 아닌 int 1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럼 실행을 하면 오류가 뜹니다. 이제 오류가 떴죠. 지금 빌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무슨 오류냐면 인트 메인이라는
그 함수를 찾을 수 없어서 메인이라는 함수가 이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이라는 함수가 찾을 수 없어서 오류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엔트리 포인트, 즉 프로그램 시작 부분을 못 찾겠으니까 오류가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지워주게 되면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지금은. 네, 여튼간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메인 함수의 가장 그 특이한 점은요. 메인 함수의 가장 특이한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엔트리 포인트, 즉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글씨를 좀 줄여볼게요. 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구간,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그래서 함수는 아까 말했듯이 기능을 상자 안에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이제 실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에 부분은 조금 지워줄게요. 네, 함수를 실제로 쓸 때는 데이터 타입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보이드를 해보겠습니다. 보이드는 뭐죠? 보이드는 이제 형이 없는 거죠. 형이 없는 거. 그래서 보이드는 형이 없다. 이건 이제 형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드 다음에 이제 이름을 적어줍니다. 펑션이라고 적어줄게요. 펑크션, 그죠? 그 다음에 괄호를 써줘야 돼요. 괄호를 쓰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괄호를 쓰는 대괄호를 쓸 건데요. 대괄호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제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 이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야. 이렇게 이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게 이 대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함수를 선언할 때는 데이터 타입, 즉 이제 자료형이죠.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써주고 자료형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써주면 이게 그 선언이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함수 선언할 때.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보이드 이 데이터 타입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지금 여기 인트죠. 그죠? 이거는 보이드는 일단 형이 없는 겁니다. 일단 인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입이 왜 중요하냐? 지금 보면은 인트는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트는 리턴이라 그래서 리턴이 뭐냐면 반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반환된 값의 데이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환될 값의 데이터 형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트면은 인트형밖에 반환을 못하는 겁니다. 네, 인트형밖에 반환을 못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플로트라고 해봅시다. 플로트는 데이터 타입이 안 되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로트예요. 예를 든 겁니다. 네, 원래 이렇게는 잘 안 쓰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안 쓰냐면 보통 다 인트로 하기 때문에, 인트나 보이드로 하기 때문에. 여튼간에 이 플로트로는 잘 안 쓰지만 플로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0.1 이런 식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앞에 있는 이 데이터 타입은 어떤 거에 영향이 있냐면 반환될 값에 영향이 있다. 네, 다만 이제 메인 함수 있죠. 메인 함수는 예외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는 반환을 안 해도 돼요. 메인 함수는 반환을 안 해도 된다. 근데 메인 함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 함수에서 반환을 없애버리면 오류가 뜰 겁니다. 그죠? 오류가 뜨죠? 네, 반환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래 뜹니다. 네,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반환해야 됩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값을 반환이 필수적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다만 메인 함수 제외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환을 하기 싫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출력하는 거야. 뭐 printf 뭐 이렇게 아무거나 뭐 특정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반환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면은 반환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뭘 쓴다? 보이드를 쓴다. 그래서 보이드를 할 때는 반환을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 오는 이 데이터 타입은 참고로 슬래시 두 개는 주석이라 그래서 메모처럼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이 데이터 타입의 리턴의
데이터 타입이고 리턴이 데이터 타입이고 void는 값을 리턴 즉 반환하지 않는 거죠. 리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t를 void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은 반환을 하지 않겠죠. 그죠? 네, int를 void로 바꿔도 됩니다. 네, void는 말 그대로 반환하기 싫을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고 이 괄호에 대해서 이건 그냥 이름입니다. 이건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뭐 이렇게 여튼간에 이 괄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괄호에 대해서. 이 괄호는요, 여러분들 매개 변수라는 건데요. 매개 변수. 보통 파라미터라고 많이 부르죠. 파라미터.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바로 다루도록 하고, 여튼 이 괄호를 써준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먼저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 함수 대괄호 안에 있죠. 이 대괄호 안에 이 범위 안에 어떤 걸 쓰냐면 기능을 쓰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 이제 기능을 써요.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하는 문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 메인 함수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헬로 월드를 출력했죠, 그죠? 헬로 월드 이러면서 출력을 했죠. 자, 그런데 이 함수에다 사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함수에다 사용을 해버리면 그냥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안 뜨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왜 아무것도 안 뜨냐면요, 메인 함수에 지금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건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라 그랬죠? 메인 함수라 그랬어요. 근데 메인 함수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첫 줄부터 11줄부터 17줄까지 쭉 실행되는데, 지금 이건 주석이잖아요. 주석은 프로그램 코드에서 무시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무것도, 여긴 결국 빈 공간이란 소리예요. 이걸 없애버리면은 이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이 함수 있죠. 이 함수 이름하고 괄호 있죠. 함수 이름하고 괄호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이제 써주시면은 함수를 선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함수를 호출했다. 함수를 호출했다. 이거 참고로 이거 꼭 찍어주셔야 돼요. 이 세미콜론은 마침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름명 함수 이름을 대고 괄호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이걸 찍어준 다음에 이게 이제 뭐라고 했죠? 제가 함수를 호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수를 호출한다. 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F5를 누르거나 이 위에 화살표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헬로 월드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실행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실행의 흐름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죠. 메인 함수에서.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이 나갑니다. 그런데 펑션이라는 함수를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실행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 void 펑션부터 한 줄 한 줄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printf가 있죠. printf. 그죠? printf를 출력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방금 프로그램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부터 첫 줄부터 차례차례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함수 printf를 출력하면은 이 펑션이란 건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메인 함수의 이 다음 줄부터 펑션이 방금 실행이 했으니까 이 펑션 다음 줄, 즉 14줄부터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다 printf 테스트라고 써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헬로 월드가 출력되고 테스트가 출력이 될 거예요. 줄바꿈을 안 했네요. 줄바꿈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줄바꿈은 이제 저희가 뭐라 그러죠? 역슬래시 n이라 그랬죠? 그죠? 줄바꿈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시나요?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실행 흐름이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를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중요합니다. 그만큼 별표.
여튼 간에 여튼 함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대충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함수를 왜 사용해야 되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함수의 사용 이유. 지금 보면은 아니 그냥 이거 없애버린다면 복잡하게 뭘 이렇게 해. 그냥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그지? 뭐하러 이렇게 펑션까지 호출하면서 귀찮게 하냐.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그럼 헬로 월드 출력하고 테스트 출력이 되겠죠. 그대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코드가 짧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코드가 짧은데 나중에 이제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은 반복되는 작업이 있어요. 반복되는 작업. 반복되는 작업.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월드를 어 뭐 헬로 월드는 너무 쉽고 예를 들어서 그럼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고 해 봅시다. 여기다가. 그럼 뭐 이제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써 주고 이제 저희가 스캔F 배웠으니까 스캔F에다가 이제 뭐 %d 아 %d 해 봅시다. D 한 다음에 이제 int a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여튼간에 이거는 이따가 좀 다루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요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튼간에 이따가 이건 다루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함수의 사용 의미는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열을 10번을 출력을 해야 돼요. 출력. 그런데 일일이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이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되는 복잡한 작업이라고 해볼게요. 문자를 10번 출력하고 그다음에 그 10번을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라. 라는 이런 그게 있어요. 그러면 뭐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일일이 다 10번 코드를 작성해서 출력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뭐 반복문이라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함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보이드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죠? 함수를 만든 다음에 뭐 여기다가 대충 뭐 db 문자열을 출력한 후 db에 저장 이런 한 문장 이 코드 한 문장만 이용해서 db를 여러 군데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반복되는 작업이나 아니면 똑같은 작업 아니면 조금 복잡한 작업을 여러 번 할 때 보통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용도에서 이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인 함수에다 다 써도 되는데 메인 함수 다 쓰면 단점이 뭐라 그랬죠? 너무 코드 실행하는데 복잡하고 보기에도 복잡하고 오류가 나면 어디에서 오류가 나는지 찾기도 힘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함수로 정리해 놓으면은 데이터도 가지런히 돼 있고 보기도 편하고 오류가 났을 때 찾아낼 수 있고 반복되는 작업을 또 여러 번 할 수 있고 즉 역할을 이렇게 분할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역할을 역할 분할이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출력 예를 들어서 이 함수 이름을 뭐 print라고 해볼게요. print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바꿔줘야겠죠. 이름을 그죠? 이름을 안 바꿔주면 오류가 나니까 여기는 이제 함수를 출력하는 그런 부분이고 뭐 나중에 일단 스캔이라고 해볼게요. 스캔이라는 또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스캔f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역할을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할을 분할해서. 그래서 이 print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sca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printf 해가지고 이제 입출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할해 놓은 것이 곧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걸 배웠고 조금 고급적으로 가서 이제 파라미터 즉 여기 이 괄호 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괄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고 이 괄호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는요. 이 괄호 있죠. 함수 위에 써져 있는 이 괄호는 파라미터라고 하면 어렵죠? 매개 변수라고 하는 이 변수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뭐냐? 거창한 게 아니고 보면은 함수로 호출할 때 인수로 전달된 함수의 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수학에서의 인수랑 비슷한 개념일 수 있긴 한데 여튼 간에
일단 한번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뭐 보이드 하나의 인트라고 해볼게요. 인트. 네, 인트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고 이제 여기다가 괄호 대괄호 설정 범위 표시해 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함수명을 쓸 수 있어요. 요 안에다가 int 뭐 a 그다음에 int b 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여기 안에서 초기화는 불가능합니다. 초기화는 불가능해요. 선언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요. 자, 지금 보면은 int a를 선언을 여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int a라는 함수를 이 add 내에서, 즉 이 파라미터 여기 들어가는 변수명들은 이 add라는 공간 안에서 여기 대괄호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변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리턴 한 다음에 리턴 a 플러스 b라고 하잖아요. 얘는 둘 다 인트형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add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건 주석을 처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dd라는 곳에 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중요합니다. 이제 int a라는 변수 0으로 초기화해주고 이제 int b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a b는 이 a b가 다른 거예요. 둘이 다른 겁니다.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원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준 다음에 이제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15라고 해보고 이게 뭐 11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지금 int a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그죠? 이걸 그대로 여기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보통 예상이 되시나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이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int 메인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메인에서. 그래서 메인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add라는 함수를 만나게 돼서 이 b1하고 a1이라는 이 인자 있죠, 인자. 이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얘를 이렇게 넣고 첫 번째 넣고 두 번째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a의 지금 변수에 뭐가 들어간 거죠? a 변수에 15가 들어간 거고요. 그죠? 우리가 여기 선언을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b는 11이 들어갔습니다. 11이. 그러면은 이때 a 플러스 b를 반환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15 플러스 b를 b 즉 11이죠. 그래서 이 값을 반환해라. 리턴 시켜라. 그러면은 이 리턴 값이 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값들은 이제 어디 있냐? 이 값들은 어디 있냐?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printf 지금 결과를 안 만들었긴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int all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네, 이거 될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되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걸로 다시 볼게요. 이거 오류 나는 거는 네, 이제 오류 사라졌죠? 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파이썬이라 좀 헷갈리는데 자, 보면은 이제 int 메인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함수가 호출되면은 이쪽으로 가서 이제 A는 15 넣고 B에는 11 넣고요. 참고로 여기랑 변수가 다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이 int all이라는 그 저장 공간에다 저장을 합니다. 즉 26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6을 저장을 한 다음에 제가 26을 출력했으니까 아마 26을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26이 출력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 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보이드는 말이 아니지. 플로트다. 그러면은 오류가 좀 오류는 뜨지 않겠지만은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지금 아무렇지 않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플로트가 들어감으로써 얘가 이제 실수형이 될 수 있거든요. 실수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큰 프로그램 만들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트를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0, 뭐 오류 떠가지고 1.0000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여튼간에 제일 중요한 점은 데이터 타입을 잘 맞춰줘야 된다 그겁니다. 특히 이 레절트 부분 있죠. 이게 레절트의 약자로 일부러 쓴 건데 얼이라고 이 레절트 이 얼을 예를 들어서 뭐 플로트로 바꾼다? 바꿔도 동작은 할 거예요. 동작은 할 거지만은 자 보시면 이 이상한 값 나오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인트 변수에다가 담았는데 네, 이상한 플로트 즉 실수형 부동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튼간에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희가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건 문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제. 자 퀴즈입니다. 퀴즈. 자 숫자를 함수로 입력받고 숫자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메인 함수에 출력해라. 이렇게 문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상 멈추고. 네. 네, 이제 다 만드셨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못 만드셔도 돼요. 못 만드셔도 됩니다. 처음이라 그럴 수 있고. 자, 일단 저희가 해볼 거는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 볼 건데요. 어떤 걸 이용해 볼 거냐? 매개 변수 int a를 선언해 주고요. 이게 보이드라. 네, 보이드라 지금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보이드는 리턴 값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개 변수는 리턴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네, 리턴이 없으면 좀 이상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지금 오류가 뜨죠. 오류는 안 뜨네요. 네, 이 보이드 쓸 수 있네요. 근데 여튼 보이드를 써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printf는 의미가 있겠네요. 이거 제가 잘못 말했네요. 여튼간에 보이드를 보통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환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리턴을 시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튼 되긴 되네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숫자를 입력하세요는 아니고 숫자를 이제 출력을 해볼 거예요. 숫자를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신 숫자 이렇게 하고 이제 %d를 써주고 a를 넣어주면 됩니다. a는 이 매개 변수고 참고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 함수는 다른 거예요. 두 개 다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안 될 수도 있긴 하겠다. 자,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거 printf. 네. 잘못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하나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int main. int 뭐 value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죠? value는 0 이런 식으로. 그리고 value 이제 스캔을 해줘야겠죠, 그죠? 스캔을 해주면은 이제 value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스캔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안 될 확률이 꽤 높긴 한데 네, 여튼간에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안 썼네요. 네. 저도 실수를 하네요. 또 반환을 해야 된다. 이거 보이드로 바꾸겠습니다. 네.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죠? 줄바꿈 좀 넣어주겠습니다. 커서가 깜빡깜빡. 자, 이렇게 깜빡깜빡 뜹니다. 1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뜨는 이유는요. 제가 보기엔 포인터인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아마
아, 봅시다. 음, 자, 됐네요. 아이고, 문제를 잘못 냈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출력되는 거. 그죠? 이게 아마 혼자 해보신 분들은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좀 어려운 제가 너무 어렵게 낸 것 같은데, 네, 여튼간에 음, 혼자 그래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게 왜 지금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 보시면은 제가 좀 잘못 문제를 냈어요. 이 파라미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변수 내에서만, 이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된다 그랬죠, 그죠? 이 함수 내에서만 파라미터가 사용된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얘는 입력을 받는 거잖아요. 입력을 받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그죠? 아유, 될 것 같네. 아유, 제가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봅시다. 제가 파이썬을 원래 했다가, 네, 봅시다. 뭐 되나 봅시다. 아, 이거를 이제 리턴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result라는 변수를 또 만들어 줄게요. 제가 아까 방금 사용한 거는 여러분들 포인터라 그래서, 원래는 이 리턴이 없게 되면은 파라미터 내부에서만 이 a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a라는 변수를 외부로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는 리턴을 사용하는 건데, 그 리턴 없이도 외부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이제 포인터라는 나중에 배울 개념이에요. 그래서 방금 거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튼 리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이제 result라는 변수에 값을 담아주고 printf에 result를 출력을 해보면은, 자, 됐습니다. 네, 포인터를 이용해서도 했었고, 지금 보면은 방금 제가 아까 사용한 거 그냥 무시하세요. 여기 막 별 들어가고 막 이상한 이런 거 있고 막 그런 거는 무시하시고, 자, 이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코드를 짰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석은 좀 없애줄게요. 깔끔하게. 네. 보통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여기에다는 옆에다가 무슨 용도인지 이런 식으로 주석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scanf랑 같은 함수, 네, 입력을 받는 함수,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인 함수, 이제 여기는 이제 출력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써주죠. 보통 이렇게 역할을 옆에 써주는 걸 많이 합니다. 네. 여기를 A를 반환.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어떻게 실행되는지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위에 보면 헤더 파일을 이제 임포트 해주고요. 이게 우리가 배운 이제 AIT예요, 이게. 우리 이제 그 좀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구독자 30명 됐네요. 시작하기 전에 29명이었는데, 네,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 리버싱 이제 AIT 강의가 있는데, 이 AIT 강의에서는 이 함수에 관련돼서 밀접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 헤더 파일을 include 포함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로 가죠. 메인 함수로. 그죠? 메인 함수로 간 다음에 메인 함수가 시작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주게 되고요. 이게 이제 메모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메모리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메모리에 똑같이 들어가고요. 이 int all도.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가 나오죠. 프린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를 출력하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이제 보면 조금 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도록 할게요. scanf의 value 있죠. value가 이제 값이 0이죠. 지금 value 값이 0이죠. value 값이 0인데 이 value 값이 0을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로 넣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따라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scan에 딱 들어간 다음에 이 a라는 값이 value라는 값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value라는 값이 a라는 값에 들어가서 어, scanf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요. 입력을 받은 그 값을 반환을 해주는 게, 즉 value를 반환을 해준 거예요. 방금 value라는 이 함수를.
이 value라는 함수를 반환을 해준 겁니다. 아이고 깔끔하게. 여기 이 함수를 방금 여기서 이걸 통해서 입력을 받고 반환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입력을 받는 상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실행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서 이거를 이렇게 끝내고 나서 다시 얘는 어디로 가냐? 메인 함수로 갑니다. 이 여기 딱 끝나잖아요. 이 대괄호 딱 끝나면 메인 함수로 간 다음에 어 이 얼이라는 변수에다가 그 데이터 그 결과값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프린트라는 함수 있죠. 이 프린트라는 함수. 그래서 프린트라는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출력하는 함수로 가 가지고 이 얼이라는 값을 a에다 담습니다. a에다 담은 다음에 네 프린트 f 입력하신 숫자 %d 줄바꿈 해 주고요. 이거 줄바꿈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a를 이 파라미터 a를 즉 a가 뭐죠? 얼이라는 값이죠. 얼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서 그 얼을 출력해 주는 그 문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을 출력한 다음 이 대괄호가 딱 끝나면은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함수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런 좀 복잡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보자면은 뭐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1, 2, 3, 4라고 하면은 1, 2, 3, 4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함수 기초에 대해서 했고 네 조금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 설명이 드릴 거긴 한데 이 함수가 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있죠, 호출할 때. 이 호출할 때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스택을 사용합니다, 스택. 스택이 뭐냐면 제 강의에서 다뤘거든요. 보면 스택 있죠, 스택. 스택 프레임이랑 스택. 이 두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편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C 언어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스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지만 이거를 깊게 이해하시면 이제 리버싱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강의가 꽤 길어졌고요. 네 오늘은 함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